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내용은 치과 손상인데, 저는 치과 중에서도 이제 구강 아간면외과하고 아간면 쪽에 있는 손상, 그래서 아마 아간면 손상은 성형외과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 치과 손상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고 인턴을 하게 되면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게 돼요. 주로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들의 아간면 손상은 안면부를 포함해서 치과 쪽 손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잘 체크해서 레지던트나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노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화여대 구강암면외과에서 수련의를 마쳤어요. 레지던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여학생만 들어온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수는 없었고, 레지던트로 들어와서 무사히 졸업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 약간 짝퉁 동문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이화여대 졸업한 사람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외상 쪽에서 이제 아간면 부위, 특히 이 얼굴 턱뼈, 그다음에 치과 쪽인 치아. 여러분들이 치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치아 손상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될 만한 것만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턱뼈의 손상, 턱뼈 골절이 꽤 많아요. 환자들이 이제 싸워서 주먹으로 맞아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도 제가 지금 입원 환자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제 턱뼈 골절이 됐던 환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 골절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치과 응급실에서 여러분들이 치과와 관련된 어떤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을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과의 응급은 뭐냐면 페이셜 스웰링이에요. 안면부가 붓는 거. 안면부가 왜 붓을까요? 감염됐으니까 붓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감염되는 원인은 되게 이 안면부의 감염은 거의 한 70~80% 이상이 치과 쪽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치아가 아파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가 아픈데 그냥 방치하다 보면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얼굴 쪽에 이제 스웰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응급 환자가 오는 것들이 많은 대다수가 발치한 후에 치과 의원에서 이제 발치를 하잖아요. 근데 발치를 할 때 치과 의사가 적절하게 조치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혈액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혈전 용해제니 이런 약물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환자들의 지혈의 부족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블리딩, 이런 것들이 응급실에 많이 찾아오게 돼요. 환자들이 밤에 이제 자려고 했는데 계속 입 뺀 자리에서 피가 난다. 이래서 응급실에 온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서저리는 치과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디칼 쪽에 가까운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수술실에 많이 있고요. 저도 여기 아마 수술실에서 폴리를 나중에 돌게 되면은 이제 거기 수술방에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치과 의사나 의사 두 가지 디그리를 미국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과고,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서저리는 그래서 치과 의사라기보다는 약간 의사 쪽에 가까운 그런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에 오게 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얘기하기로 한 경조직 손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경조직 손상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애기들 있잖아요. 소아환자들이 많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소아환자들은 되게 떨어져서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어디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부위에 이제 치아가 빠지면서 치아 골절, 치조골이 골절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입술 주변에 열상이 생기는 경우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턱 관절 있잖아요. 여러분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주로 관여하는 부위가 이 턱 관절인데, 턱 관절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아기들은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무거운데 떨어지면서 이 턱을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대개 이 턱을 부딪히면서 여기가 부러지면서 이쪽 관절 부위가 같이 부러져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게 관절이거든요. 관절의 머리 부위가 깨진 경우도 있고 관절의 이 중간 목 부위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런 환자들은 좀 그 치과 의사나 구강암면외과 의사한테 꼭 노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줘야지 나중에 이 어린이가 이 아기가 이제 후유증이 별로 없고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됐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하게 되면 아기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기는 안면부의 손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새 배우는 파트가 손상 파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안면 부위는 우리가 안면부의 손상도 모든 손상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모든 인주얼의 중에서 이 프리스쿨 칠드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좀 약간 부주의하기도 하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거의 18% 정도 더 많이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시던스는 주로 이제 스웨덴 쪽에서 많이 옛날부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외상 쪽 파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남자애가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인시던스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뭐 조카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 프리스쿨 어린 친구들이 아가면 손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은 주의를 해서 잘 케어를 해주셔야지 어렸을 때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세히 보게 되면 치아 쪽이나 알베올라 인주얼이,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치아가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조금씩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몸이 피곤하고 또 몸이 또 약간 열이 나거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치아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치주골에 박혀 있는 치아는 이 치주인대라고 하는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탄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고 좀 잇몸이 안 좋아졌다, 잇몸이 들떴다 그랬을 때는 이가 막 흔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적절히 치료를 안 해주면 계속 잇몸이 염증이 생기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대개는 조금 소독해주고 치과 와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대부분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치아의 이제 인주어리를 몇 가지를 얘기하면 치아의 파절과 치아의 서블럭세이션은 이게 흔들린다는 거고, 어벌전은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인트루전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위치가. 그래서 치아가 어떻게 부닥치거나 이렇게 충격을 이 위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치아 자체가 위로 쑥 올라가요. 되게 신기하게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되게 무르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있는 뼈들은 그런 게 있고, 알베올라 본 프랙처럼 해서 이 치조골의 골절,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의 골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트루전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뼈를 상하게 하는 거고, 어벌전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럭세이션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위치가 변화된 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치아의 파절에 뭐 분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별로 없는데 1, 2, 3, 4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 이걸 여기 그림에 포함시킨 이유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치과 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공부를 하는데 요새는 그게 필수가 아니라 다들 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은 여러분들 치아 보시면 아주 에나멜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그 부위가 있고, 이가 안에서 누른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이제 덴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잘 썩게 되면 여기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고 이가 시리게 되는 부위가 여기가 덴틴이고요. 아주 중심부에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아프기 시작해서 신경까지 이제 충치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통이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엄청 아프죠, 그게. 그게 바로 이 치수염이 생겨서 그때 아픈 거예요. 근데 치수염을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염증이 고름 같은 게 생기면서 이 뿌리에 고름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쪽 얼굴 쪽으로 이제 붓게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면부 종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아 뿌리하고 치 쪽을 연결하고 있는 치주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흔들흔들해지면 이가 빠지게 되는데 아주 그 신기한 것이 제가 생각해도 주먹으로 이렇게 한 대 맞거나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치아가 이렇게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치아가 쏙 빠지잖아요. 그러면 치아를 절대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될 거니까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걸 절대 버리지 말고 물이나 식염수 아니면 우유 같은 데 담궈서 습기를 유지한 상태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와서 이제 치과 선생님한테 보여주거나 뭐 주변에 있는 치과에 빨리 가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다시 이제 리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뺀 치아를 잘 소독해가지고 다시 끼워주게 되면 다시 이제 치아가 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아 재식술이라고 하는데 리플란테이션,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치아가 빠지는 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버리지 말고 뭐 1시간이 지났어도 좀 들고 오는 게 좋아요. 1시간 내에 하면 가장 성공률이 95% 이상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애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뭐 이 정도 애들이 이게 치아가 잘 빠져요. 누가 주먹으로 한 대 퐁 쳤는데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치아가 톡 빠진다고. 뼈가 무르고 막 이런 상태라고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때려서 이게 빠질지 그거는 잘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가 왔을 경우에 치아가 탈구됐다. 이거는 옛날에 그 학생 때 배운 그 내용대로 그 습기를 유지한 상태로 잘 보관해 놨다가 치과 선생님을 불러서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치과가 있으면 치과 선생님을 빨리 불러서 이 치아를 다시 고정시키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집어넣었던 치아나 아니면 치아가 손상받았을 경우에 이제 치아에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제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안에 있는 치아 신경이 손상이 돼요. 일시적으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조금 지연되거나 이렇게 안 되게 되면 이게 안에서 신경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네크로시스가 된 거죠. 그럼 치아가 신경이 죽게 되면 이 치아의 바깥층이 이렇게 탁해 보이게 돼요. 안에서 생명력이 없어지면서 네크로시스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치아 변색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경이 안에 죽어 신경 치료를 했거나 뭐 이렇게 부득이한 이유로 네가 썩어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변색이 돼요. 그러면 치아 변색이 되면 그냥 두지 말고 이거를 이제 표백하는 치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적절하게 다시 표백을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치아 중에서 약간 변색이 된 게 있으면 빨리 치과에 내려와서 표백을 하면 돼요. 표백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아 손상이 왔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제 행해진다면 치아를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치아가 통째로 빠지고 막 두세 개가 막 빠지고 흔들리고 뭐 위치 변화가 생겨서 뭐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 돼도
치과 선생한테 보여주면, 특히 저같이 이제 구강외과를 전공한 사람이 보게 되면 이걸 정확하게 잘 맞춰줘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건 어떻게 하면 이 치아하고 이하고 이 사이, 윗니와 아랫니의 그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고 교합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아를 스프린팅을 해주는 거예요. 스프린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든 골절이 되게 되면 고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팔다리 골절이 돼도 걔네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임모빌라이제이션, 움직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이제 스프린팅이라는 거, 마찬가지 원리예요. 치아들도 흔들흔들하게 두면은 이게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지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 다시 혈액 순환이 되면서 치아가 자기 위치에서 뼈들이 다시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치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철사를 막 묶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발달에 의해서 이 케미칼 그 레진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레진 치료 같은 거 받아본 사람이 있을 텐데 치아 색깔 나는 그런 합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드처럼 이렇게 붙게 되기 때문에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본드처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게 절약이 되고 환자도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데 트라우마틱 덴탈 인주어리를 받았을 때 응급실에 환자가 부모나 이렇게 부모가 연구 치아를 들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빠지는 치아는 어금니는 아니고요. 되게 앞니가 많이 그래요. 앞니. 여러분들 아마 대문이라고 할 텐데 이 중절치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이 큰 치아, 그 중절치가 대부분 빠져서 와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좀 어디선가 들었으면 들고 오는데 그냥 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아무튼 응급실에 왔을 정도면 아마 들고 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연구에 의하면 30분 이내에 어벌전 후 30분 이내에 즉시 하게 되면 성공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이거를 다시 집어넣느냐. 또 하나는 이게 드라이하냐 아니면 어떤 셀라이나 이런 뭐 물이나 심지어 물이나 뭐 우유 같은 이런 촉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 재식술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거고 이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아는 퍼머넌트 치아라고 해서 영구 치아지만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프리스쿨에 있는 애들, 걔네들 보면 이가 아주 하얗고 조그만 귀여운 치아 있죠. 그거는 프라이머리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유치이기 때문에 유치는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두시면 돼요. 유치는 조그만 치아는 다시 재식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재식하는 거는 퍼머넌트 티스예요. 그래서 퍼머넌트 티스는 5-year survival이 머추어드 된 거. 머추어드, 임머추어는 뭐냐면 머추어드라는 건 뿌리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뾰족하게 잘 형성이 된 애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이 정도 된 애들은 다 머추어드 돼 있는 그런 연구치아예요. 근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은 약간 임머추어한 경우도 있거든요. 뿌리가 끝까지 이렇게 뾰족해지지 않고 약간 열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를 딱 봤을 때 뿌리 끝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째로 빠졌구나 그러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집어줘 넣어주는 게 좋고 그렇게 넣어주더라도 사실 이걸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해주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한테 얘기해 주기를 한 10년 정도 길어야 1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10년 정도 쓰고 나서 이 치아가 없어지는 이유가 조금씩 이제 뿌리가 녹아요. 루트 리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치근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한번 손상이 됐던 치아들은 그때 이제 아무리 빨리 집어넣어주더라도 이제 그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됐었기 때문에 뿌리에 흡수가 조금씩 일어나요. 그러면서 뿌리가 흡수가 되면 옆에 있는 뼈하고 이 뿌리하고 같이 붙어버리는 유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근 유착이 생기면서 조금씩 자꾸 뿌리가 녹게 돼 있어요. 이게 6년 정도 됐던 케이스인데 우리가 했던 거 신경 치료하는 흔적만 남아 있고 원래 자기 뿌리는 많이 흡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식을 해주는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 치아가 빠지게 되면 안면부의 성장이 조금 지연되거나 여기가 좀 성장이 안 되면서 여기가 공간이 쪼그라들어요. 이 공간이 쪼그라들면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흡수되더라도 다시 넣어줘서 이 공간을 항상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그 얼굴 형성과 이 안면부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빠졌던 치아를 다시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알베올라 쪽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 이제 잇몸 출혈이 같이 일어나고 열상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합을 해주면서 치조골 골절이 있는 부위를 역시 스프린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레진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교정 치료나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입술 쪽이나 이런 점막 쪽은 소프티슈 인조리가 같이 동반되면서 여기 부닥치거나 이렇게 째지게 되면 안에 있는 이 치아들 때문에 여기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이 점막, 입술 주변의 점막이 이렇게 째지고 관통상이 생기면 이렇게 피부 쪽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깥쪽 안쪽을 같이 꼬매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입 안쪽 꼬매는 거는 구강외과 선생님이 주로 하고 바깥쪽 꼬매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악골절. 하악골절은 이렇게 하악골이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콘다일라 프로세스가 있고 콘다일이 있죠. 여기 콘다일이라고 이제 하악과두가 있는데 여러분들 남겨보면 이걸 벌리고 나눌 때 왔다 갔다 하는 부위. 그 부위가 바로 하악과두예요. 이 부위가 골절이 됐을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위를 치료를 잘 해줘야지 후유증이 없어요. 이 부위에 대한 골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위고 이런 부위는 뭐 골절이 되더라도 쉽게 잘 고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 과두하고 여기 앵글 쪽 이쪽 부위가 골절이 됐을 경우에 잘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골절 정복하는데 특히 근데 이 과두 쪽에 골절이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랑니가 있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주로 맞을 때 여기가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먹으로 맞으면서 과두 골절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5.6%라고 나와 있는데 과두 골절이 이제 하악 골절에서 가장 호발하는 부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부학적인 위치나 이런 해부학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하악골의 하악의 맨 위에 있는 그 대구치, 이걸 사랑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치라고도 얘기하고 제3 대구치인데 이 지치가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가 타격을 받았을 때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잘 되는 부위예요. 여기도 이렇게 중앙 부위도 타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정중부 골절이 잘 되는 부위고 여기가 사랑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과두 부위에 골절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그죠? 이게 매복된 사랑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외상을 받게 되면 이게 착 깨져요. 대부분의 환자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골절을 하게 되면 모든 골절은 다 수술 방법이 다 거의 비슷해요.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그래서 안쪽으로 열어서 그 내적 고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플레이트를 금속 플레이트를 많이 썼지만 요새는 또 녹는 플레이트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녹는 플레이트는 나중에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거가 필요하고 사실 뭐 환자가 원치 않으면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 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잇몸이 내려가서 이게 이제 또 잇몸에 이제 자극이 되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절 여기 과두골절이 있을 때 이렇게 고정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하는 거 이게 이제 수술한 흔적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뼈가 골절됐을 때 여러 가지 골절 치료를 위해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콘달 프랙처예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져서 턱을 이렇게 꽉 부닥쳤을 때 이 양쪽 과두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관여하는 곳이 과두이기 때문에 이렇게 씹을 때 여기가 골절이 되면 일단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이가 잘 안 맞아요.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치료를 하고 바로 이제 잘 안 맞았을 때 이를 씹어보면 어디가 높고 막 이상한 거북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클루전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치과 선생님이 다시 잘 조정해줘서 다시 맞게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교합으로 맞춰주는 건데 이렇게 골절이 생기게 되면 말 오클루전이라 해서 부정교합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면부에 손상을 받아서 어떤 부위에 손상이 되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로스 디스터번스가 생겨요. 그래서 성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고 근육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애들이 성장할 때 잘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페이셜 디포먼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디포먼티라는 게 뭐예요? 안면부가 약간 기형적으로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거나 한쪽이 이제 윗턱이 많이 나오거나 아래턱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페이셜 디포먼티라고 하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외상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선생님한테 아니면 구강외과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줘서 나중에 정기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환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두골절에서 특히 그로잉 칠드런에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넌 서지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과두 쪽은 사실 어른들도 성인들의 경우에도 여기다 칼을 대진 않아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좀 했었는데 지금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그냥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던 케이스나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 케이스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잘 해주면 훨씬 더 환자가 합병증이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on-surgical management가 콘달 프랙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특히 그로잉 칠드런에서는 이런 펑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거 펑셔널 트리트먼트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장치를 이용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교정치료 받고 이랬으면 입안에 뭐 뺐다 켰다 하는 장치 같은 걸 아마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잠깐 보여줬던 여자애였는데 6살 여자였는데 과두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앞으로 후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과두의 높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가 안 맞아요. 한쪽이 먼저 닿고 한쪽은 잘 안 닿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교합이 안 맞는 경우에 어떤 장치 같은 거를 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합을 맞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서 이제 입안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교정 장치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부위에 골절된 부위를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높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가 펑셔널 트리트먼트라. 주변의 그 근육의 기능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펑셔널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장치도 끼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뺐다 꼈다 입안에 끼는 장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저처럼 고관외과 의사한테 빨리 보내서 이런 관절 부위의 성장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두골절이 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아기들 입장에서, 아기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가 잘 안 맞고 입도 잘 못 벌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치료를 해주게 되면 이쪽이랑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높이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3년 정도 팔로우업 했을 때 교합도 잘 맞고 어느 정도 과두의 외형도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안면부의 그 심한 골절, 그 판페이시얼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성형외과에서 안면부 골절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안화골절부터 해서 뭐 하악골절 뭐 얘기는 할 텐데 되게 겹치는 부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안화골절 수술을 같이 하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는 제가 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어요. 위아래 치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합이랑 관계가 없는 경우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 케이스는 주로 교합이 관여가 많이 돼요. 이렇게 상악골의 중앙 부위는 구개골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구개골 골절이 돼 있고 이렇게 교합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 이 교합이 많이 망가진 경우는 이 치아의 틀이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고 치아의 틀이 이렇게 엉켜져서 막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골절은 사실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장치 같은 걸 이용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판페이시얼 본 프랙처인데 눈 밑부터 그래서 여기도 부러졌고 그다음에 상악골도 부러졌고 하악골도 부러졌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였는데 교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는 이렇게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치아를 이용해서 또 골절을 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악골 골절, 조 프랙처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위랑 달라서 우리가 이 악골 골절은 골절한 후에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감염이 왜 되냐면 다른 부위는 우리가 팔, 다리 이런 데 골절은 잘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잘 붕대나 이런 드레싱 해주고 이렇게 잘 커버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지만 이 악골 골절은 골절을 치료하고 나서도 환자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뭘 먹어요. 먹고 입안의 구강 내에 있는 정상적인 균들이 오랄 플로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그래서 오랄 플로라들이 환자의 그런 전신 상태나 이런 몸 컨디션에 따라서 병원성 균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입안에 있는 균들이 이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독도 많이 해주고 악골 골절 환자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생기는 게 말루니온과 말오클루전. 그래서 이건 부종교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치아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이런 부종교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과두골절이나 이런 부위를 수술적 치료, 과두골절은 요새는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 비수술적 치료를 적절하게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잘 해줘야지 그런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과두의 유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TMJ 프라블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TMJ 프라블럼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자기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했을 때 했을 때 잘 벌어지지 않고 개구 제한이 좀 있으면서 턱이 가끔 아프고 그다음에 턱에서 소리 나고 이런 경우가 바로
TMJ 프라브럼이 있는 환자들이에요. 네, 대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스트레스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일을 악물고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일을 꽉 물고 주로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일을 꽉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를 자꾸 이 교분 있잖아요. 교분 마세타모스 있는데 거기를 따뜻한 찜질 해주고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통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바쁘니까 뭐 병원에 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처치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이제 의사 선생님 면허 따고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면부가 이렇게 중창이 돼서 온 사람이 좀 꽤 있어요.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응급실에 온다고.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목 부위가 되게 붓게 돼 있어요. 딥넥 인펙션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에서도 처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아 쪽 오리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치과 쪽에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치과 선생님 일단 한번 불러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아 쪽 환자한테 문진할 때도 어디 치아가 아픈 데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이가 많이 아팠다 그러고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특징이 입이 안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가 아픈 데가 혹시 있었나요? 그러면 아마 여기 어금니가 아팠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윗니가 아팠을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윗니가 아파서 이쪽 캐나인 스페이스 앱세스라고 해가지고 이쪽 그 앱세스가 이쪽으로 위로 퍼지게 되면 이렇게 눈이 감기고 눈 쪽까지 뻘겋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래쪽 뭐 위쪽 어금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아래쪽에 이가 아팠을 경우에 이렇게 목 부위가 붓는다고. 그럼 CT 찍어보면 이렇게 가스 포밍이 돼 있고 이쪽이 부으면서 목 부위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자꾸 이렇게 기도 공간이 좁아들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혀도 막 들리고 이런 성기가 생겨요. 셀루라이티스가 생기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혀 밑에가 막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 고름이 차면서 혀가 들리면서 루드위 안자이나라고 아마 여러분들 감염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빨리 처치를 해줘야 돼요. 목 부위를 빨리 째줘야 돼요. 그래서 고름 배출시켜주고 이게 또 전신 마취해서 그래서 목 부위를 빨리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드레인을 시켜가지고 고름을 빼주는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목 부위가 붓는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치과적인 어떤 통증이 오거나 환자한테 문진하고, 그다음에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체크하고 혀의 위치를 혀가 어떤가 잘 보고, 그다음에 CT 일단 찍고 나서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하고 하고 치과 선생님한테 위치를 해서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멀티플하게 이렇게 빨리 응급 IND를 해줘서 환자가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이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환자도 이렇게 앱세스가 여기 이렇게 안면부에 생겨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앱세스가 생겨서 CT를 보게 되면 되게 이렇게 앱세스가 버컬 스페이스 앱세스라고 해가지고 치과 쪽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앱세스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템포랄 여기 관자놀이 쪽 안쪽하고 이쪽 템포랄 측두근 쪽까지 위로 올라가서 머리 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환자 제대로 매니지 못하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멀티플하게 IND를 빨리 해주고 해줘야지 환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환자도 밑에 목이 부어있죠, 그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환자가 입이 잘 벌어지지가 않고 목이 아프다 그러고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입원을 시켜서 응급 IND 해주고 그다음에 빨리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보내서 집중적인 케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로컬 블리딩이에요. 그래서 발치를 이제 치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치하고 나서 뭐 주의사항 해주고, 근데 발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환자의 그 문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놓치는 선생님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가 많이 흔들리다 보면 막 약 좀 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전이 상태를 이제 꼭 문진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혈액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거즈를 다시 한번 물게 해서 프레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발치한 부위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거즈를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꽉 물고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혈 보조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처치를 할 건데 이런 것들 아마 치과 선생님이 보고 처치를 할 것이고요. 서지셀이나 뭐 젤라틴 스폰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에피네프린 들어있는 리도케인 같은 거 써가지고 좀 이렇게 지혈시키면서 다시 수혈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의사로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의사로서 과거에는 의사들이 많이 존경도 받고 선생님 하면서 우리 나이 또래까지는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로 활동할 때는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 특히 요새는 의료 소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폼드 콘센트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알고 있어야지 환자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놓치지 말고 학생 때 열심히 잘 배워서 이런 내용들을 환자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떤 나중에 전문의가 되더라도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과가 이제 세부 전공도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리포 시스템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는 이제 구강암면외과 의사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치과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게 되는 쪽에 여러분들하고 컨택한 사람들은 치과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구강외과 의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강외과 의사들하고 리포 시스템을 잘 하시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어디 수술실이나 어디서 보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또 어떤 지식이 있거나 치과적인 구강외과적인 내용이 있으면 내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면 언제든지 내가 답장을 해줘요.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환자들이 항상 찾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설 잘 보내고.